네, 11주차 3강 교재의 6장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6장의 페이저와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내용은 6장 초반부는 우리가 공업사학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툭툭 예제 문제 풀면서 그리고 교재 내용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예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하겠어요. 사인 함수의 표시법인데요.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하고 페이저 표시법을 병행해서 쓰는 병행해서 얘기하는 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는 일반적으로 사인 함수를 페이저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인 함수가 있을 경우 얘를 페이저로 표시하라라고 하면 V1은 크기가 이제 시료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시료값은 루트 2 빼면 되죠. 그래서 10의 각도 45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페이저 표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각도가 45도니까 여기 45도 얼추 45도 정도 되게끔 그림 그려주고요. 45도라고 쓰고 크기는 뭐 여기다가 10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서 10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깔끔하게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저 표시법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재 6.1절은 사인 함수의 페이저 표시법에서 삼각함수에서 사인에 대한 파형을 지금 그림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 공업수학 책하고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넘길게요. 여기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연파를 크기는 정연파의 시력값과 같고 t는 0인 순간 그 정연파의 위상만큼 가로축에서 회전한 상태의 막대로 표시하는 것을 페이저 표시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대로 표시한다는 게 이거야. 이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 해놓고는 여기 45도 이렇게 쓴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페이저 표시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 크기는 정연파의 시력값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 t는 0인 순간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예제가 10 루트 2에 1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5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45도 t가 0이면 여기 우리가 보면 그냥 이거 바로 위상이잖아. 그래서 그냥 10에 45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여기 t는 0인 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t가 0이면은 괄호 안에 각도는 몇 도가 되는 거야? 오메가 곱하기 0은 0인 거니까 45도만 되지. 이걸 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쵸? 그래서 크기와 위상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거다라는 거야. 이 45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페이저 표시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페이저 없는 정연파 교류 해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저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세타는 위상이라 하며 오메가 t는 0에서 t는 0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다 라고 해서 이 세타에 대한 위상에 대한 설명을 교재에서 해주고 있죠. 네. 어떠한 신호가 VM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할 경우 이건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시료값으로 표현하면 루트 2 V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써주면 되죠. 이때 얘를 페이저로 표현하려면은 V는 해서 요게 시료값이니까 V의 각도 세타만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V는 최대값으로 쓸 경우에는 VM을 루트 2로 나눠줘야겠지. 최대값이 C 표현되어 있을 경우에 여기가 5라고 하면은 여기다 뭐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루트 2분의 5라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시료값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 루트 2라고 하면은 이거의 크기는 그래서 루트 2분의 10 루트 2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리고 각도는 여기 45도니까 45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은 그래서 10에 45도다 라고 해서 여기에 쓰는 거는 시료값으로 써야 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다음 정연파 전압 또는 전류를 페이저로 변환하고 같은 평면에 그려라 라는 얘기인데요. 뭐 1, 3, 5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은 V1은 그래서 크기는 5고 각도는 몇 도?
60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은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기는 마이너스 5에 그리고 각도는 몇 도? 60도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음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좌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 5라는 놈은 마이너스 1 곱하기 5죠. 거기에 60도 극좌표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크기는 1이고 각도는 몇 도야? 그렇지 180도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180도 또는 마이너스 180도 해도 되죠. 여기에 5에 60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5에 몇 도? 240도 또는 여기가 플러스 180도라고 했지만 마이너스 180도라고 하면 얘는 몇이 되겠어? 1에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해주고 5에 60도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크기는 5고 각도는 몇 도?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동률이 좀 뛰어나게 하려면 음수 있는 것보다는 양수로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이내에 되는 것으로 쓰면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5번 틀린 건 아니에요. 네. 2.828이니까 크기가 적으니까 최대값이지 이게 다 지금 최대값이 이거다. 얘는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얘는 최대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 2 써주고 루트 2 써주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2.828의 각도는 120도 라고 해가지고 루트 2가 1.414니까 나눠주면 얘는 대략 2가 되겠죠. 2에 그래서 120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페이저로 변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얘는 5에 60도니까 60도는 이 정도 되죠. 그래서 5라고 써주고 이렇게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5에 240도 또는 마이너스 240도로 해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 180도니까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5에 그리고 여기를 240도 해줘도 되고 여기를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써줘도 되는 것이죠. 다음 여기는 2에 120도니까 120도라는 얘기는 90도 다음에 30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여기가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120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이 얘기가 있는데 3번 보면은 그래서 루트 2를 해준 것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5에 60도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는 그림 6-3B처럼 5에 60도를 그려서 180도 회전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아까 내가 푼 것처럼 이렇게 해서 5에 240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 요거 마이너스 5 루트 2라는 얘기는 사인이 1일 때가 지금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되고 사인 요 함수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플러스 5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5 루트 2 아닙니까? 그래서 5 루트 2에 5에 60도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마이너스 값,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 60도 이렇게 쓰거나 또는 마이너스 5에 60도는 5에 240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위에 있는 V1과 V3가 서로 다른 함수잖아. 위상차가 180도가 나는 거잖아. 위상차 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아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답이 얘도 그러면 최대값으로 쓰면 5 루트 2가 아닙니까? 5 루트 2로 해가지고 5에 60도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번하고 여기 3번하고가 답이 같잖아. 그쵸?
그러면 그걸 구별할 수가 없잖아. 어떤 신호라는 것을 구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이너스 나왔다고 해서 최대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최소값으로 표현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 또는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달기 싫으면은 이렇게 양수로 해가지고 위상값으로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또는 240도로 했지만 마이너스 120도로 해도 되는 것이지. 5에 아까 전에 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2번, 4번,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음 페이저를 사인 함수로 변화하라라는 얘기네요. V1은 그래서 V1t는 이거는 5 이건 시료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5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5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번하고 3번만 해볼게요. 3번 V3t는 그래서 2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저 표시법 서로 왔다 갔다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오메가 t 플러스 45도 그리고 3번일 경우에는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인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0에 이거 이제 내가 이거 밑줄 쳐놨는데 요 얘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를 그냥 사인 함수로 변화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3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5도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플러스로 쓸 경우에는 플러스 달아주고 30 루트 2에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해주면은 요 마이너스 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30 루트 2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5도 더하기 180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225도가 되니까 이 경우는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즉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80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채 앞의 식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우리 교재의 저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고 공업수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양수로 표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이내의 값으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공업수학 이건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둘 다 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저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요. 네. 다음 복소수. 우리 복소수도 알아봤죠? 복소수. 복소수에서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i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이걸 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수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루트 마이너스 1이 그래서 뭐다? i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근데 회로 이론이나 전자통신 이쪽에서는 전류하고 이 i가 같기 때문에 복소수를 허수를 j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j는 루트 마이너스 1로 쓴다라는 것이죠. x의 제곱은 마이너스 4를 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네. 그치?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4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4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뭐라고? j죠, j. 우리 교재는 i로 썼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i로 썼으니까 i로 쓰고 그리고 루트 4는 몇? 2죠. 그래서 그러므로 x는 플러스 2i 또는 i를 앞에 써도 돼요. 또는 마이너스 2i다 라고 우리가 이 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인수분해까지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빠를 것 같아 이게. 참고하십시오. i는 허수단이라 부르며 전기공학에서는 전류 i와 혼동되기 때문에 j로 사용한다 라는 거 적어놨어요. 이제 앞으로 j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복수수는 실수와 허수부가 섞여 있는 수로서 다음 형태를 갖는다 해서 a 이거 볼드체 굵은 글자로 쓰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복소수를 그래서 이렇게 볼드체로 쓰든가 아니면은 A자 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트를 달아주는 점을 찍어서 표현하기도 이렇게 해요. 둘 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우리 교재는 진하게 쓴 글자를로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하게 쓰면 얘는 뭐다? 복수수다라는 얘기예요. 복수수는 이렇게 A라는 실수와 B라고 하는 제2의 B라는 허수. 이때 실수부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A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허수부는 뭐냐라고 하면은 B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주의할 점은 제2의 B를 허수부라고 하면 안 되고, 허수부가 뭐라고? 그래, B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부는 B다라는 거, B를 복소수 A의 허수부라 한다. 그리고 소문자 A를 복수수 A의 실수부라 한다 라는 말 써 있으니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복소수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 구하라. 실수부는 4, 이것도 1번하고 4번만 할게요. 실수부는 4고 허수부는 몇? 2다 라는 얘기야. 4번은 실수부는 몇? 마이너스 6. 허수부는 몇?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부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2의 1이라고 얘기하면 안 해요. 제2자 붙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참고하시고요. 이건 답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음 복소평면과 직교자포 형식.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요. 그냥 바로 예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복소수를 복소 평면에 그려라. 1번하고 3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A는 3 플러스 복소 평면에 그려라 라고 하면은 X축 가로축은 뭐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 실수부야. 리얼 파트라고 해서 아래자로 쓸게요. 그리고 허수부는 뭐야? 이미지너리 파트 해서 이렇게 IM 써도 되고, 우리 교재는 요거 실수부는 그냥 안 쓰고 여기다가 J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 놓기도 해요. 그래서 J로 써져 있으면 이거는 허수부구나, 이 Y축이 허수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는 실수부가 3이야. 그래서 임의로 1, 2, 3 정도로 이렇게 쓰고, 허수부는 뭐야? 1, 2, 3, 4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므로 얘를 여기 점 찍으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점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선을 그어도 돼요. 그래서 얘는 A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자 진하게 써줘야겠죠. 우리 교재처럼. 그래서 A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3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3은 지금 실수부가 몇이야? 마이너스 3이네. 1, 2, 3, 마이너스 3. 그리고 허수부는 몇이야?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1, 2, 3, 마이너스 3. 띠디딩, 띠디딩.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C에 해당되겠다라는 겁니다. C. 점 찍어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 진하게 굵은 글자체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와 A 요거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죠. 복수수의 사칙 연산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예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소수 A는 3 플러스 J의 4,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3에 대하여 직교자포 형식으로 구하라. 다음을 직교자포 형식으로 구하래. A 더하기 A 플러스 B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3 플러스 J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3이니까 실수부는 실수부대로 계산하고 허수부는 허수부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빼기 2가 되니까 1이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J의 4 더하기 J의 3이니까 얘는 몇이 돼? 그렇지, J의 7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1번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3번 해보겠습니다. 3번은 B-A래. 마이너스 2 빼기 3인 거니까 B-A는, 그래서 B-A는 마이너스 2 빼기 3인 거니까 몇이 돼? 실수부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J의 3 빼기 J의 4니까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J의 1. 1은 안 써도 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J, 그리고 1번은 1 플러스 J의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기 2번이랑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공액복소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액복소수는 우리는 허수부만 다른 것에 허수부만 부호가 바뀐 것을 우리는 공액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어떤 임의 복소수가 n 플러스 j의 n이라고 하면은 이것의 공액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n 마이너스 j의 n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 마이너스 j의 n이다 라고 얘기하고, 공액 복소수를 표현하려면은 이 복소수 a에다가 위에다가 바를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액 복소수는 바 a라고 읽으며 바 a로 읽으며 표현하는 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령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4의 공액 복소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4다라는 얘기야. 실수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여기 실수부에다가도 플러스 달아가지고 부호 반대로 바꿔가지고 3 플러스 j의 4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허수부만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을 공액복소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공액복소수를 두 번을 취하면 원래의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부정의 부정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a 본래의 값이다라고 해서 a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임의 복소수와 공액인 복소수를 서로 곱해주면 얘는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 허수가 되는 허수 즉 복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수만 된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a의 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형태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인데 j의 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m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복소수의 공액 복소수를 구하고 서로의 곱을 직교좌표 형식으로 구하라 해서 이것도 1번하고 3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액 복소수 구하라 했어요. 1번은 a의 반은 바 a는 3 마이너스 j의 4다 라고 하면 되고, 서로의 곱을 그래서 서로의 곱을 구하래. 그래서 a와 a 바를 바 a를 이렇게 곱해주면 3 플러스 j의 4 그리고 3 마이너스 j의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3의 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형태니까 3, 3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j의 제곱이 붙었으니까 플러스 j의 제곱은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루트 마이너스 1이 j잖아, 그렇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것을 허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i 또는 j로 쓰는데 우리는 j로 쓰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얘를 제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j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j 곱해주면 j의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곱해줘서 플러스가 되고, 4, 4, 16 해가지고는 값은 2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양의 실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바 C는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C와 바 C를 이렇게 서로 곱해주면은, 그러면 직교좌표 형식으로 서로의 곱을 직교좌표 형식으로 구하라. 극좌표가 아니라 이제 직교좌표 형, 이건 실수부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마이너스 j 3 마이너스 j의 3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3, 3은 9 플러스 3, 3은 9 해서 얘는 18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직교좌표 형식으로 구하라 라고 한 것은 지금 보니까 요 공액 복소수를 직교좌표 형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공액을 곱해주면 이렇게 다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3번을 확인했어요. 25, 18 해서 이렇게 나왔고, 직교좌표 형식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표현해 줬습니다.
이제 두 복소수의 나눗셈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는 유리화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유리화하는 과정에는 분모를 이루는 복소수에 대한 공획 복소수를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곱해서 분모를 실수로 변화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분수 형태의 복소수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리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를 하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약을 곱해가지고 하자라는 얘기죠. 이 내용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런 것들은 했으니까 이것도 넘길게요. 네. 두 복소수 3 플러스 j의 4 이거일 때 다음을 직규좌표 형식으로 거라. 이것도 1번 하고 4번 해볼까 이번에는. 그러면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1은 3 플러스 j의 4분의 1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공획으로 하라는 얘기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극좌표를 배우면은 극좌표로 더 쉽게 얘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는 3 플러스 j의 4 공획으로 곱하라는 얘기야. 3 마이너스 j의 4 분모에다 3 마이너스 j 4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다가도 3 마이너스 j의 4를 곱해줘야지만이 약분돼서 좌변하고 우변하고가 서로 같은 거야. 그쵸? 항등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분모 유리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분모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형태이니까 3, 3은 9 플러스 4, 4, 1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분자는 3 마이너스 j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가 9 더하기 16은 25니까 25분의 3, 25분의 3 빼기 j부터 쓰면 25분의 4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b는 뭐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3인 거고, 여기에 a는 뭐냐 하면은 3 플러스 j의 4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얘를 분모 유리화를 하려면은 분모를 갖다가 유리화하면 되는 거야. 즉 공액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얘의 공액은 뭐야? 그렇지, 허수부만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의 3 이렇게 되죠. 분모에다가도 이거 곱해줬으니까 이것이 등호가 성립이 되려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의 3을 곱해줘야지 약분해서 요거 그대로 원래의 식이 동일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분모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실수만 된다,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실수. 분모를 실수로 하는 거야. 유리수로 만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허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형태니까 2는 4 그리고 3, 3은 9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는 다 이제 전개해겠죠. 그래서 나는 실수부 되는 것부터 전개할게요. 3 곱하기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j의 4와 마이너스 j의 3을 곱해주면은 얘는 j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달아주고, 3, 4, 12 해주면은 실수부를 계산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j로 묶어볼게요. 플러스 j로 묶으면 그 다음에는 j의 4와 마이너스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4,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얘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 j의 마이너스 j의 3과 요 3을 곱해 주겠습니다. 그럼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3, 3은 9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므로 정리하면 13분의, 여기는 정리하면 6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앞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j의 17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9, 17. 그러므로 저것은 13분의 6 마이너스 j의 13분의 17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4번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13분의 6 마이너스 j의 13분의 7이고, 1번은 지금 25분의 3 마이너스 j의 25분의 4로 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6.5 극좌표 형식 훅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28분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여기 6.5절에 있는
복소수의 극좌표 형식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